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뭐 배웠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살아가는 길 배웠고요. 단수 배우셨고, 그다음에 단수 치기, 연결 배우고요. 착수 금지랑 착수 제한, 패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신 만들어 착수금지 지역 두 군데 이상을 만들어 사는 것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바둑 용어, 돌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용어를 좀 배우시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새로운 규칙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돌이 하나 있을 때 여기서 다시 흙이 둔다고 할게요. 어떻게든 뭐 두어 나가겠죠. 이렇게 기존의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다음 돌을 놓는 것을 바둑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행마라고 합니다. 갈, 행, 말, 마. 말이 막 뛰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재 중에 행마맥 1권에 보면은 바둑판에 커다란 말 한 마리가 막 뛰어가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말이 바둑판 위에 올라갔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 행마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알으면 여러분들이 바둑 TV를 보시거나 할 때 훨씬 좀 편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바둑판에 돌을 처음 놓을 때 어디에 놓는다 그랬죠? 예, 상대방의 왼쪽, 내가 이제 바둑판 아래쪽에 앉아 있을 때 상대방의 왼쪽, 즉 나의 오른쪽, 우상귀에 이렇게 세 번째 줄이나 네 번째 줄 우상귀 화점 근처에 둔다고 했습니다. 뭐 어디에 어떻게 두는가는 아직 이제 잘 배우지 않았으니까 네 개만 한 나볼게요. 백 선수는 그래 그럼 집 짓기 쉬운 집이라고 하는 곳을 짓기 쉬운 귀를 놓는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 놓을 거야 라고 하면 흑 선수가 다음에 그럼 나도 하나 놔볼까 라고 세 번째 줄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놓았습니다. 백 선수는 이렇게 놓았다고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집을 짓기 쉽다는 건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배우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는데 백의 입장에서 잠깐 볼게요. 이렇게 돌 몇 개만 더 놓으면은 돌로 둘러싸여 있는 점을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9집이 생기는데요. 이걸 중앙 부근에서 9집을 만들면은 돌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바둑은 이 집을 빨리 짓고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이 귀 근처에 먼저 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다고 치고 흙이 둔다고 한다면 여기서 돌을 어떻게 둘 건가 해서 많은 용어가 필요한데요. 이제 바둑을 적극적으로 두어 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간다 뭐 이런 건 나중에 배우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오늘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한번 해볼게요. 돌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여기서 돌 연결해서 배웠죠. 연결을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놓고 연결하는 걸 배우셨죠. 이게 아예 없었는데 이렇게 둡니다. 그럼 내 돌과 내 돌이 붙어 있죠.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돌 하나 있을 때 여기 두거나 혹은 여기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내 돌을 붙어서 두는 이렇게 두는 거를 붙여두기라고 합니다. 붙여두기라고 하고 상대방 돌이 내 돌에 갖다 붙여둘 때는 상대 돌에게 붙인다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이렇게 붙여두기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두는 경우는 바둑은 거의 없어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 돌이 근처에 있을 때 이렇게 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또 어떻게 되냐면 용어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뭐 참 헛갈리게 합니다. 그럼 처음 내수를 그대로 딱 둘게요. 처음 내수 어떻게 둔다 그랬죠? 귀에
두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번엔 세 번째 줄에 하나 둘게요. 흑선수는 네 번째 줄. 여기서 세 번째 줄이 잘 보세요. 여기 위에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인데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가까운 쪽에서 셀 때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갑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 이게 아니라 가까운 쪽에 놓여진 겁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쪽부터 센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선수는 이제 여기를 하나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흑선수가 여기서 이 돌에게 싸움을 걸어갈 때 이렇게 놓으면 상대에게 붙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두었어요. 그럼 요 돌과 요 돌 사이를 우리 그냥 개념으로 보면 선과 선 사이를 칸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여기 한 칸 이렇게 하는데 바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초에 이 돌의 여기가 가장 한 번에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을 여기를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살아가는 점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미 정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이 두거나 이렇게 두면은 붙여두기라는데요. 이렇게 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하나 있죠. 하나를 건너뛰고 놓게 되면은 여기를 바로 어떤 행마, 아까 말이 움직이는 거랬죠. 어떤 행마냐면 한 칸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 않네요. 돌 한 군데 이 안에는 검은 돌이나 하얀 돌이나 하나밖에 놓을 수 없으니까 여기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라면은 뭘까요? 두 칸. 여기는 세 칸. 이렇게 됩니다. 위로 갈 때도 붙여두기 한 칸, 두 칸. 방향은 항상 거의 네 군데 있겠죠. 물론 백돌이 이렇게 있었다면 갈 수 있는 방향은 세 군데밖에 안 되지만 이 첫 번째 줄 일선이 아닌 이상은 네 군데 다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검은 돌이 이렇게 두어도 상대의 돌에 한 칸으로 어떻게 할까요? 표현을. 귀에 싸움을 걸어간다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리라고 해야 되지만 걸침이라는 말을 뭐라고요? 걸침이라는 말을 바둑에선 사용합니다. 한 칸 걸침. 나중에 또 한번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한 칸입니다. 자, 한 칸으로 왔는데 하얀 돌이 이 검은 돌에게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붙였습니다. 그러면 검은 돌이 길이 하나, 둘, 세 개고 하얀 돌도 길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돌 빼고요. 위에 백돌과 아래 흑돌만 보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공격해온 이 백돌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길이 똑같이 세 개인데 흑 차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나아갈 수 있거나 길 하나 막게 되는데 우리 편 방향에서 우리 편 있는 돌에서 도와주면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이 돌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왔을 때 이렇게 두는 행위를 이렇게 하는 행마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젖힌다라는 표현을 써요. 고개를 이렇게 뒤로 확 젖히거나 할 때 물건을 확 젖혀버리는 건데요. 여기서도 젖힌다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죠. 어떤 애가 네 얼굴에 흙 묻은 손 가지고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붙여왔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니? 해놓고 1번 하면서 이게 붙여오면은 이렇게 아이 좋아라 할 거냐. 그러면 바로 그게 상대방 손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싫어요 이러겠죠. 흑돌과 흑돌 사이가 연결이 안 되게 스스로 연결이 안 되게 두었으니까 이건 좋지 않죠. 용어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백돌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흙이 있으니까 이걸 양붙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아이 좋아라면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은 저리 치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리 치워 해가지고 젖힌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좀 제가 유치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한 번에 알아들으시겠죠? 젖힌다라는 용어 이거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붙이고 젖혔습니다. 이 다음에 백이 어떻게 두는가 봤더니 백이 위험합니다. 길이 두 개밖에 안 돼서요. 백의 선택은
이리 도망가거나 이리 도망가거나 하는데 이렇게 두는 게 용어가 또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걸 붙여두기라고 했죠. 여기서도 이렇게는 붙여두기인데 여기서 붙여두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내돌이 두면 붙여두기인데 상대와의 관계가 생기면 용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진행되는 길이 많은 쪽으로 가는 거를 보통 상대보다 먼저 나갈 때 이것들보다 이쪽으로 내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뻗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뻗고 여기도 뻗어요. 근데 여기는 몇 번째 줄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고요.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선이 낮아질수록 숫자가 적을수록 조금 더 덜 좋은 쪽 1선이 죽는 선, 2선은 망하는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2, 1 아래로 숫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뻗는다는 표현을 하고 같은 형태인데도 여기는 내린다 또는 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붙여두기 형태인데 상황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바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뻗는다, 이렇게 두는 거는 는다 또는 내린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뻗었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돌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요들하고 요들 끊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이건 이제 배우셨죠. 검은들이 놓게 되면은 이제 연결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내버려 두고 이렇게 두는 거 한 칸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실게요. 귀에서 변 쪽입니다. 여기가 귀고 이쪽이 변이죠. 변 쪽으로 이렇게 붙여두기죠. 요거는 한 칸.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는 두 칸, 이거는 세 칸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여기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생기면서 이걸 나중에 백이 다 둘러싸게 되면 뭐가 될까요? 집이 되죠. 그래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넓혀가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벌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역을, 영토를 벌려나가는 거죠. 확장시켜 나갑니다. 한자로는 펼전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는 여기 편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좀 잘 알아듣게 벌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붙여두기 요거 한 칸 벌림, 두 칸 벌림, 세 칸 벌림, 뭐 이렇게 네 칸까지도 벌린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백돌이 두었더니 흑선수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이쪽으로 영토를 만들 거야 한번 해볼게요. 한 칸 벌림, 두 칸 벌림, 세 칸 벌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는 이만큼 인정을 해주면 나도 이만큼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백 입장에서 볼게요. 백 입장에서 변에서 변으로 가거나 귀에서 변으로 갈 땐 아까 벌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앙 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중앙 쪽으로 이렇게 두면은 한 칸 벌린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 전 벌린다 그러더니 그냥 한 칸? 예, 한 칸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중앙 쪽으로 갈 때는 더 아까 여기 2선, 1선에 내린다, 아래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중앙 쪽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칸일 때 한 칸 뛴다. 바둑 참 용어 어렵네요. 자, 처음 내수 두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바둑을 어떻게 두는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주 보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뭐 세계 바둑 뭐 누구랑 누가 둔다. 현재 우리나라 바둑 1인자는 이제 젊은 친구예요. 2000년생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갓 21살이죠. 2000년생인 신진서라는 천재죠. 예, 정확한 아주 천재인데 이 친구가 뭐 중국에 몇 년 전까지 1인자였던 이 커제랑 만나서 오늘 곧 바둑을 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둔다고 하면요. TV를 켜가지고 생중계로 이렇게 딱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바둑을 배우시기 전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0.3초도 안 돼서 채널을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바둑을 배우고 계시니까 어떻게 두나 보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두냐면요. 둘이 마주 앉아서 흑백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주 앉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바둑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이제 말로 소리를 내서 하게 하거든요. 잘 두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한테 배울 때는 잘 배우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이미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배우거나 두겠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로 이렇게 두고 나서 시작을 하고 바둑이 끝나면은 돌을 담고 역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서 바둑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사를 하는가 보고 처음에 어디 두는가를 한 번은 보게 돼요. 그래서 한참 금방 안 둡니다. 또 왜 금방 안 두냐면은 카메라맨들이 막 사진을 찍을 시간을 주고 또 이제 처음에 어떻게 작전을 구상할까 생각하느냐고 이 돌 하나 이 근처에 놓는데도 몇 분 걸리곤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몇 수 두면은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이어서 두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두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금방 안 돌리셔도 되겠죠? 오늘 배우신 거 일단 생각해 볼까요? 붙여두기. 이 붙여두기가 상대가 근처에 오면은 왔을 때 이렇게 붙여왔을 때 상대를 공격을 이렇게 한쪽 사는 길을 막아가면서 공격하는 건 젖히기.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두는 것은 뻗기. 또 이게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두 번째 줄 갈 때는 는다, 내린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랬죠. 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백이 이렇게 있고 흑선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면은 뻗기죠. 먼저 나갑니다. 상대방이 이 백을 따라서 똑같이 붙여두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둘 때는 민다라는 표현도 써요. 표현 참 별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 다음에 더 배우실 게 뭐냐면요. 요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건데요? 배우셨어요. 언제 배웠죠? 이런 경우에 흑돌과 흑돌을 연결하라. 어떻게 놓을까요?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요돌과 요돌 사이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보면 한자로 입구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입구자 행마라고 합니다. 입구자는 요 돌을 기준으로 네 군데를 둘 수 있어요. 왼쪽 이쪽 좌상기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요 선을 조금 더 그어볼까요? 요렇게. 이건 한자로 날일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8개가 요들 기준으로 8개의 날일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있겠네요. 하나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한자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면 눈목자가 되죠. 이것도 눈목자라고 해주는 건 옆에서 봤을 때 눈목자가 되죠. 요 화점에 있는 돌을 기준으로 역시 눈목자도 8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한번 볼까요? 붙여두기, 입구자, 한칸, 날일자, 눈목자, 젖히기, 뻗기, 늘기 이런 용어를 배우셨네요. 그러면 오늘은 다른 얘기 별로 안 하고 행마 얘기만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따로 내드릴 게 없어서 오늘은 이 자기평가를 이 용어 설명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